이제부터 6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여섯 번째 공화국입니다. 지금 이제 헌법도 바뀌면 7공화국이 될 겁니다. 자, 이제는 헌법이 바뀌지 않고 공화국은 바뀌지 않으면서 대통령만 바뀌어요. 그래서 노 김김노라는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노 김김노. 이들의 업적을 구분하는 게 요즘 아주 잘 나오고, 한능검이 제일 잘 나오는 게 이 6공화국 문제입니다. 다른 시험은 이거 못 따라가요. 이게 한능검이 선도하고, 한능검에서 문제를 좀 선도해서 출제하면은 공무원 시험에 오히려 이걸 따서 쓰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건 여기가 더 어려워요. 한능검 시험이.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이방문이라는 게 있다. 이방문윤까지 하면 이제 현재 대통령까지 되는 거죠. 보시면은 처음으로 있잖아요. 1987의 영향으로 정권은 바꾸지 못했지만은 국회는 바꿉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국회를 처음으로 만들어요. 여소야대. 이 당시까지는 있잖아요. 정권이 바뀐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었어요. 사람들한테 그 인식이 아예 없었어요. 이때 1987 때 그나마 처음 기들에 품었었던 건데, 김영삼과 김대중이 이제 갈라지면서 그걸 실패했고 욕을 오지게 먹었었단 말이에요. 저때. 정권 교체는 못했지만 국회는 난생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나서 처음으로 야권이 국회의원이 더 많은 경우가 생겼단 말이에요. 물론 한 당은 아니고 세 당을 합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때는 민주화 운동을, 민주적인 어떤 저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두환을 법정은 아니지만요, 국회 청문회를 세웁니다. 국회 처음 세웁니다. 그래서 50 청산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당 합당. 이게 이제 배신이라고 했었어요. 김영삼과 김종필, 김대중이 있었잖아요. 김대중 빼고 김영삼과 김종필이 그 군사정부에 붙어버립니다. 김영삼이 내세웠었던 대선 때의 캐치프라이즈가 군정 종식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배신감을 엄청 느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엔 당연히 이제 노태우가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지명하고요. 그리고 김영삼이 대통령이 됩니다. 네, 그때는 경선이라는 게 없었었고 지명을 했었습니다. 자, 3당 합당. 자, 88 올림픽 개최했고요. 그리고 그 1987 체제 이후에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가 또 활성화됩니다. 민주화운동 뒤는 여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시민단체가 등장하는데 그걸 경신열이라고 해요. 최초 시민단체. 자,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공무원들이나 선생들이 노조를 만든다 그러면은 납득을 못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고, 노동의 대가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당한 건데, 굉장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노동단체나 그 공무원 노조나 교직원 노조 같은 거, 경찰이 노조 만든다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지금 소방공무원들 노조를 만든다면 받아들일까요? 다른 나라는 있거든요. 경찰 노조도 있거든. 그 북유럽 같은 데는, 서유럽도 있지 않나? 하여튼 그런데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좀 인색할 겁니다. 예, 자기를 뭔가 대변할 수 있는 기구는 있는 게 일단 이게 균형상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좀 그 노조의 그 힘이 강성한 면 때문에, 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정규조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의 이제 업적을 공부할 때는 타이틀 하나씩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북방정책이라고 하는데, 북방정책의 개념이 뭐냐면요, 왜 그 닉슨 독트린이 등장하고 대탕트가 등장했냐면은, 그 자본주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생산이 있잖아요. 소비를 넘어섭니다. 과생산이 되거든요. 이 기계를 만들기 때문에. 과생산된 것을 팔지 못하면 그 나라에 재고가 쌓여갖고 불황이 와요. 불황이 오면 기업이 문 닫고 노동자가 해고되고 실업이 만연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식민지가 생겼었던 거예요. 1차, 2차 대전이 터졌던 겁니다. 근데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싸우지 말자라고 굳은 다짐을 했거든, 진짜. 1차 때도 다짐했었는데 독일, 일본 같은 놈들이 다시 했던 거고, 2차 대전 때는 정말 굳은 다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필연적이야, 이거는.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다행인 게 전 세계가 냉전 체제로 둘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진영에서만 물건을 팔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직 개척하지 않은 시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주의권으로 시장을 개척하려고 사회주의랑 수개했었던 겁니다. 이것도 경제 논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늦게 나타난 거야. 언제? 90년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공산주의 국가랑 수교를 했었단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6.23 선언 때 사회주의 국가 수교하겠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말만 했었던 거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70년대는. 근데 90년대는 드디어 우리도 이제 사회주의권과 수교를 하면서 시장 개척을 한 겁니다. 그때 소련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이제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못 받고 있다가 걔들이 하도 못 주니까는 대안을 제시한 게, 이제 그러면 니네 무기를 줄 수 있겠냐라고 해갖고 그 러시아 무기를 우리가 이제 가져오게 돼요. 무기 기술까지. 그게 불곰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걸 계기로 우리나라 국방력이 엄청 증가한 겁니다. 지금 무기 파는데 이게 우리나라 GDP의 10분의 1인가까지 지금 수출 한 거 아시죠? 그 무기 산업이 그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갖고 그렇게 성장한 거란 말이에요. 걔네 기술을 받아갖고. 역설적이죠. 자,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도 뭔가 되게 많고요. 사회주권과 수교도 있습니다. 요거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시범처럼 수교한 게 헝가리입니다. 배고프니까. 그리고 소련, 중국 순으로 갑니다. 얘들이 원래 목적인데요. 이거 이제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국민 분위기도 좀 볼 겸 한 겁니다. 그리고 합치면은 공산당은 헝소중해, 나한테 너무 소중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헝소중해 하면 됩니다. 이게 노태우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도 되게 많은데 선언도 있고요, 합의문도 이때 많았었습니다. 이걸 합치면 7062 핵이라고 합니다. 다 알아두셔야 돼요. 77 선언이 6.23 선언과 똑같은 겁니다. 사회주의권과 수교하겠다 선언한 거고, 북한이 자본주의국가랑 수교한다면 도와줄게, 내가 사회주의권과 수교하는 걸 너도 방해하지 말라,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실제 수교한 겁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이거 일방적으로 말을 한 거고요. 북한은 연방제를 주장하는데 우리는 국가 연합안을 주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주장한 겁니다. 남북한은 유엔 동시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북한 정부를 괴뢰 정부, 가짜 정부라고 말하고, 저거는 저기에 그 동조하거나 하면은 국가 범법으로 잡아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북한을 정부로 인정해 준 거야. 그것도 세계 체제 끌고 나가갖고 정식 국가를 대비를 시켜준 겁니다. 국민들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여태까지 했던 거랑 다르니까. 자, 그럼 이제 기본 합의설 체결하는데, 기본은 지키고 살자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잘 보면요, 이제 약간 변명을 하는 겁니다. 에이,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는 아니고, 내가 얘를 국가를 인정해줬지만 진짜 국가를 인정한 건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기본 합의서입니다. 그냥 잠정적인 관계다라고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서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변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정확한 명칭이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화해한다, 불가침한다, 교류협력한다, 그게 있어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요 글이 들어가면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는 아니고 이 말하고 침략하지 아니한다, 체제를 존중한다, 이 말 들어가면 기본 합의서입니다. 기본은 지키고 살자. 되게 잘 나옵니다, 이거. 총리들이 남북한에 서로 방문한 뒤에 저기 그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총리와 남한의 총리가 서로 방문했었는데, 북한의 총리 일단이 서울에 와서 막 휘젓고 다녔었는데, 이때는 땅바닥에 들어놓고 절대 못와, 어디 전범국가 들어오냐, 이런 말 없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엄청 뉴스였었어요. 막 온 뉴스가 다 도배를 했었으니까 북한의 2인자가 와갖고 막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얼마나 놀라게 했어요. 이제 그러고 체결한 게 기본 합의서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합의문이었었어요, 북한하고 남한 간에. 근데 최근에 이제 남북한 관계 개선될 때 막 그랬었잖아요. 국회의원들까지 나가갖고 막 길에 들어놓고 나를 밟고 지나가라, 막 절대 안 돼, 막 그랬었잖아요. 너무 모순이야, 이거. 너무 모순. 이건 이랬었는데, 그쪽 당에서 이랬었는데 그걸 막고 있다는 건 굉장히 모순이란 말이에요. 나아져야죠, 이거는. 나아져야죠. 언제까지 될까 합니까? 자, 7.4 남북 공동성명 통일 원칙을 재확인하고요. 그리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만든다 했었는데, 이때 판문점 만든다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국제사회 깡패는 되지 말자, 우리 서로 핵을 가지지 말자라고 선언합니다. 서로 가지지 말자라고. 여기까지 간 거야. 7062핵. 특히 기본합의서, 유엔가입과 기본합의서 비핵화 선언이 아주 잘 나옵니다. 누구? 노태우 때입니다. 노태우 때. 자,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 이 표현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8올림픽 사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김영삼이 노태우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대선이 열리는데, 이때 김영삼과 김대중이 제대로 붙습니다. 근데 뭐 여당 쪽에서 어떤 김영삼이 당연히 되고요. 정주영, 현대화재에서 썼던 정주영이 대선에 나왔었던 거 혹시 아세요? 이분이 이때 있잖아요. 정감독도 유포를 했었어요. 정씨라고. 그 정치인들한테 기업인들이 하도 뜯기다 보니까요, 열받아갖고 이제 이 사람이 아예 나왔었던 겁니다. 그냥 10몇 프로인가? 꽤 많이 저기 했었어요. 16%. 자, 현대사는 희극이 되게 많았어요. 뭐 말하자면 재미난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됩니다. 김영삼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업적도 키워드를 일단 제목을 딱 잡아두시는 게 좋은데, 이런 겁니다.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가요, 여기까지 이제 군인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는 선거로 됐기 때문에 그냥 민간인의 옷으로 갈아입은 군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질은 군인인데 이제 직선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겉은 민간인의 옷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보통 사람으로 불러했었어요. 여기는 폐하라 불렀었거든. 각하라고. 여기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 노 대통령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표방하면서 민간인의 옷으로 갈아입은 행세를 했었단 말이에요. 군인들인데. 진짜 민간인 여기서였습니다. 문민정부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민간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과제는 뭐냐면은, 이 군사정권의 잔재를 없애는 거였었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폐청산이 처음 시작된 시기였었어요, 이때가. 이때 청산에 대한 적폐청산이 뭐가 있었냐면은, 앞에서 해결하지 못했었던 일제잔재청산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군사정권 시기 때 만들어졌었던 군부잔재청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요분은 여당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형식적인 선에서 청산을 몇 개 하고요, 실질적인 부분을 많이 바꾸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뒤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걸 뭘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군사정권 시기 때는 그 뇌물 같은 게 만연했었어요. 여러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얘기했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정부가 계획을 짭니다. 우리는 뭐 종이 회사를 만들까, 뭐 할까, 무슨 산업을 만들까 만들 거야 하는데 이거를 분배를 해요, 회사한테. 그러니까 그때는 경제인들이 자기가 노력하거나 머리가 좋거나 기술이 좋거나 아이디어가 좋아갖고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한테 이걸 잘해야지 하나씩 받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유착이 될 수 있는 구조였었단 말이야. 이승만 정부 시기 때는 원조 물자를 받는데 원조 물자, 미국이 주는 원조 물자를 백성들이 직접 받아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분배했단 말이에요. 원조 물자를 받기 위해서는 또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정경유착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게 정말 만연했었어요. 그래서 막 공무원 되면 있잖아요. 공무원 되고 나서 집 세 채 못 샀고 하면 바보라고 하는 막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하 자금을 수면으로 띄우기 위해서 금융 실명제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전에는 통장을 만들 때 있잖아요. 이름을 말갈량이 삐삐, 홍길동, 그리고 뭐 터보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명으로만 쓰게 합니다. 이때 기업인들이 엄청 반대했었어요. 나라 망한다고. 안 망하더만.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자기 실명으로 쓰게 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도 그렇게 썼을 거예요. 울트라맨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죠. 자,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하게 합니다. 굉장히 큰 개혁을 한 겁니다. 이 양반이. 한화의 청산이 진짜 큰 건데요. 군대 내에 사조직이 있었습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 충성하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었던 거고요. 한화회를 청산 안 했다면 우리나라는 가장 큰 권력 조직이 군대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마다 그 군대 간부들한테 자기 낙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야지 이 권력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거 없앤 거는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안 그랬었으면은 군부한테 계속 휘둘려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불시 없앱니다. 이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시 없앱니다. 이때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수 떨어졌다라고 이제 그 막 얘기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하나의 청산했다. 자,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웁니다. 아까는 청문회 했었던 거, 국회본에 했었던 거고요. 이제 법정에 세웁니다. 이것도 큰 뉴스였었습니다. 이 장면이 진짜 회자되는 장면입니다. 노태우는 겁이 많았고 달달 떨고 있었고요. 전두환은 또 막 기계가 있다고 막 겁 안 난 척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노태우 손을 꾹 잡아주더라고요. 무슨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군대 시기 때는 중앙 집권적인 구조였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군인 정부 시기 때 지방자치 있었다면 틀려요. 지방자치도 해야 돼 이제.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지방자치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함으로써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침 이때가 이제 광복 5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제 잔재도 청산을 하는데 친일파 청산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됐고요. 그냥 일본 놈들이 남긴 상징적인 물건 몇 개 없앤 게 답니다. 그러니까 총독부 철거했다,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이제 가끔 물어봐요. 국민학교 나온 애들 있지. 손 한번 들어봐요. 같은 세대라고. 항상 묻어갔었는데, 이제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국민학교 나온 친구들 없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시간이 너무 급하게 훅 가더라고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융실명제 사진도 되게 잘 나오고요. 자, 여기도 두 문자를 알려드릴게요. 너무 잘 나오니까. 실제 하나? 뭐가? 초동자치가. 초동자치라는 게 실제 하나 초동자치. 혹은 실제 하나 총독자치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문민정부니까 4.19 묘역, 이때까지 3대 민주화운동이었었지, 3대 민주화운동 중에 하나를 성역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한데요. 김영삼이 원래는 노벨상 탈 뻔했었습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김영삼이 추진했었습니다. 군사정부 시기 때는 그 북한과의 관계가 최악이었었고요. 문민정부가 되면서 이제 그런 관계도 개선이 됩니다. 하나하나 이제 변하는 겁니다. 나아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김영삼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었는데 하필 재수없게 김일성이 그때 뒤집니다. 그래갖고 그게 안 돼요. 안 됐는데 여기서 김영삼이 이제 선택을 좀 잘했었어야 되는데 조문 문제가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또 큰 이슈가 됐었어요. 이제 같이 만나려 했었던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조문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속 논쟁 같은 게 터진 거야. 조선후기 때 예속 논쟁 같은. 그러니까 조문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가 당시 전국을 휩쓴 가장 큰 이슈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기본적인 정서가 죽은 사람한테 되게 관대해요. 관대해갖고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럼 방금 전까지 만난다라고 해갖고 굉장히 사이가 좋아지던 사이였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또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보수 언론들이 이거를 굉장히 큰 정체성으로 이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김영삼이 결국은 이제 무릎을 꿇게 돼요. 그 보수 언론들한테. 그래갖고, 안 갑니다.
그딴 놈한테 왜 가?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급 경색이 되게 됩니다. 일환데요. 그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하고 난 뒤에도 일 되게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중에 민주당 대통령이 있었던 카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남북관계 개선에 이제 그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진짜 큰 역할을 합니다. 북한 김일성도 만나고 이제 우리 그 김일성 대통령도 만나고 합니다. 근데 그 카터 대통령이 그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 독재자들 그 사신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이분만 만나고 갔다면 바로 뒤지거든요. 계속 그랬는데 김일성 만났을 때 설마 했는데 바로 또 죽은 거예요. 진짜 이분이 뭐가 있나? 하여튼 김일성한테도 허락을 받고 우리한테도 허락을 받아갖고 둘이 한번 만나보라고 이제 평화의 그 사도가 돼갖고 이분이 연결해 준 건데 생각지 않게 김일성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있나 봐. 되게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안 웃기죠? 자, 정상회담 추진했었는데 김일성이 죽었고 안 됐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이가 되게 경색됩니다. 북한이 그 NPT 비핵 그 합의를 하는 그 회의기구에 가입했던 거를 나 이제 벗어나겠다고 탈퇴 선언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미국이 민주당 대통령 때라 강대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합니다. 너 왜 그래 임마? 전기 없어서 그래? 그래서 북한에다 이제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경수로를 하고 중수로 말고 경수로로 그게 캐도입니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려 했었습니다. 미국하고. 자, 그리고요. 그 김영삼 대통령의 타이틀은 세계화였었어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걸 내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계기구에 가입했다는 대부분 이때입니다. WTO 그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있잖아요.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1차 대전 이후에 그 세계 대공황이 터졌단 말이야. 1929년에 그걸 세계 대공황 이후로 선진국들이 블록 경제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만 물건 팔겠다고 닫아 걸었단 말이지. 그랬더니 후발 자본주의가 있었던 영국,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자기는 이제 팔 데가 없으니까 다시 전쟁을 시작했다. 다시 식민지 개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2차 대전을 불러왔단 말이지.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는 절대 블록 경제는 안 돼. 보호무역은 안 되라고 해갖고 그때는 이제 그 자유무역을 되게 중시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 자유무역을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이제 논의를 거듭한 게 45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지금 95년이죠. 50년 만에 이게 된 겁니다. 이게 WTO입니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법재판도 하고 그래요. 보호무역 하면은 재판도 하고 그럽니다. 최근에 그 한일 경제 분쟁에서도 여기에 이제 그 활용이 됐었던 거 아시죠? 자, 이때 금융시장까지 개방이 돼요. 그래서 이 금융시장 개방되면서 그 투기머니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훅 들어왔다 훅 빠진 게 IMF를 불러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OECD 가입했다. 선진국 클럽인데요. 가입했다가 바로 다음에 IMF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그래서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린 게 아니냐 이런 비아냥을 좀 듣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거를요 WOI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발음을 어떻게 할 수 없었고 OI 하면 되는데 OI. 자, 이게 이때 가입한 것이다. 김대중이 다음에 대통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김영삼과 좀 다른 게 김영삼은 여권에서 문민정부가 된 거고요. 이건 처음으로 야당이 된 겁니다. 4.19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겪고 나서 정권 교체된 건 특이한 사례니까 빼고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 교체된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낸 게 이제 딱 세 번째예요. 문재인까지. 그래서 여기는 좀 다른 겁니다. 여태까지는 정권 교체라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었어요. 그건 안 되는 거라 생각했었는데 된 거야 이게. 된 것도 되게 웃긴 게 시간이 너무 자꾸 가갖고 그 IMF잖아요. 나라 망했잖아요. 진짜 나라 망한 겁니다. 나라 망한 상태에서 겨우 됐어요. 나라 구제금융 받고 다음 달에 그 선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김대중 대통령이 전라도 사람입니다. 전라도는 그 1971년부터 지역 자체가 이제 빨갱이로 불리고 했었습니다. 경상도가 있어요. 그 경상도가 이제 패권 지역이고요. 그리고 충청도는 이제 캐스트 보트 역할하는 지역이고 하나씩 갈라진 게 여기 김대중, 이제 이회창이 이쪽에서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쪽 기반으로 정당이 지지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회창은 이제 충청도기도 하고요.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는 막 그랬었어요.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오면은 너 빨갱인지 아닌지 검증을 했었단 말이에요. 조선일보가 나서갖고 사상검증 토론회 같은 것도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게 가능했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가치관을 대통령 후보니까 당연히 이제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갖고 너 빨갱이 아니야 이걸 입증해야 되는 게 이게 주였었단 말이에요. 정책 토론이 없었어요. 빨갱인지 아닌지만 밝히는 게 중요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었냐면은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선거한 건데도 있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정권 교체가 처음 된 겁니다. 처음. 4.19 혁명이라는 걸 빼고는요.
그랬는데 김대중은 정권 내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저 빨갱이 아니에요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는 적폐청산이라는 걸 제대로 하지 못했었어요. 그거 설득하느냐고. 이거 설득하느냐 눈치 보여갖고 그냥 조심조심 겨우겨우 눈에 띄지 않는 것만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한번 뭐 했는가 보도록 합시다. 그걸 전제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었던 거는 IMF 극복해야지. 금모기 운동이 있었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논리인데 옛날에는 있잖아요. 성장하고 분배는 따로 가는 걸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참아야 된다는 논리가 항상 이거였었어요. 일단 판을 키우자. 판을 키우고 나중에 나눠줄게. 피자를 좀 키워서 만들고 그 다음에 나눠주면 되잖아. 그래서 네가 지금 참아. 네가 양보해라는 게 노동자 농민한테 항상 참으라는 게 이제 그 논리였었거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제 이게 나타나요.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갈 수 있다는 논리가 전개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도 민주화가 되면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한 식이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나왔을 때 그쪽 당에서도 경제 민주화라는 말을 쓰더라고. 이제 세상이 크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항상 경제와 성장, 성장과 분배는 경제와 민주는 반대로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같이 간다는 것을 그쪽 당에서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전체적인 파에 대해서 이게 그 인식 내에서 이제 크게 변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예, 그러고 이 IMF를 극복해라 갑니다. 실업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게 이때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것도 받아들이고 대기업들은 빅딜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산업의 체제를 바꾸게 됩니다. 이때 체제를 바꾸면서 IT 산업을 들여오는데 첨단 산업으로 구조조정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뭐 다음이니 네이버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이제 배경이 된 겁니다. 김대중이 이제 버리지 않고 이제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눈치를 빨갱이 아니라는 걸 눈치를 봐야 했지만 그래도 버리지 않고 이제 추진한 게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 남기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 남북관계 개선이었었어요. 큰 진전을 이뤄냅니다. 해방 이후에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납니다. 처음에는 이제 현대가 나섭니다. 정경 소떼 방북하고요. 금강산 관광을 시작합니다. 정부 지원했지만은 현대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98년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99년에 아슬아슬하게 연평해전이 벌어졌었어요. 자, 그리고 2000년에 새천년에 남북 정상이 만나갖고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합의문이에요. 세 번째 박정희 대통령 때, 노태우 때, 그리고 김대중 때입니다. 자, 여기서 뭐 합의를 하냐면 엄청 잘 나오죠. 철도 개끔이라고 했고요. 철도 연결하자. 그리고 개성공단 만들자. 금강산 개발에 대해서 그 금강산 조성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실제 실시한 것은 노무현 때 실시합니다. 철도 개끔 합의했다. 경의선 철도 기공식은 이때 합니다. 이때 부시 대통령을 거기에 초빙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초빙이 아니라 부시가 거기서 만나자고 했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그래 거기서 만났습니다. 철도 기공식만 한 거고 철도가 개통했다면 노무현 때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만들기 시작한 것부터 완공까지는 다 노무현 때입니다. 자, 그리고 김대중한테 되게 안 좋았던 거는 국제 정세가 크게 변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요. 누구로? 부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좋았던 분위기가 이 새천년에 정상들이 만나고 좋았던 분위기가 2001년에 부시 대통령이 되는데 북한을 악의 축으로 발언합니다. 그래서 선택지에 직면하게 돼요. 미국한테. 너 나랑 같이 갈 거야? 북한하고 같이 갈 거야? 선택지를 이제 제시받게 되는데 결국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편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좀 경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2연평 해전이 발생하고요. 북한이 NPT를 실제 탈퇴하게 됩니다. 이제 경색 국면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업적도 시험에 나오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업적은 특징이 뭐냐면요. 민주주의 정부잖아요. 군사정부가 아니라. 민주주의 정부일 때 관심이 여기에 이제 많이 초점이 되게 됩니다. 성장하고 복지라는 게 양대 편이거든요. 양대 측면이거든. 즉, 경제적인 생산성과 민주화라는 게 양대 측면인데요. 민주화에 관한, 복지에 관한 많은 정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복지라는 개념을 하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욕했었어요. 빨갱이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기 때 일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지라는 게 상당히 보편화돼 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야. 누가 복정책 하면은 그럴 수 있지.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하나하나가 어려웠었어요. 그냥. 특히 언론이 많이 시비를 걸었었어요. 빨갱이라고. 많이 어려운 시기였었습니다. 많이. 자,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두 문자를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이 전급 확대된 거. 국민연금 처음 한 건 잘 안 나오고요. 전급 확대된 게 이때 나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시행된 거로 봐서 그래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했고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그 최소한의 생계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국가가 돈을 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때. 최저임금법은 전두환 때 나왔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그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를 연기임이라고 합니다, 연기임. 자, 지금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굉장히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여성부라는 게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 20세기 민주주의를 노동민주주의라고 하고요. 21세기 민주주의를 환경민주주의와 여성민주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꼽는 게 여성하고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제 21세기는 주제가 되는 게 이제 그게 일단 맞아요. 이제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고 여성부라는 부서를 신설한 겁니다. 이거 뭐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누군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 야당 대통령, 야당 출신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라고요. 자,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되었다. 여태까지의 발전의 측면은 이 측면이었습니다. 부산하고 서울을 축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었어요. 이 경고속도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본 걸 받아들였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입니다. 일본에서 들어와서 이게 서울로 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축으로 발전하고 이 축에서 벗어나면 오지가 되는 거예요. 이 축에서 벗어나면은. 그러니까 경상북도 주민들도 자기들이 오지라고 불만이 되게 많아요. 전라도는 당연하고요. 자, 그랬는데 전라도의 소외감을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걸 뚫은 겁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그래서 뭐 백제 문화권도 다시 발달하게 되고요. 그 신라 쪽 대통령이 왕할 때는 백제 문화를 언급하는 게 좀 쉽지 않았고 백제 정권한 사람 자체도 수가 좀 적었었어요. 잘 안 팔리니까. 일개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습니다. 일개. 자, 월드컵 개최했다. 그래서 여성부 서해안 월드컵 연기임 하시면 돼요. 여성부 서해안 월드컵 연기임, 여성부 서해안 월드컵 연기임 하시면 됩니다. 이 IMF 시기 때 우리한테 희망을 줬었던 양박이, 박세리, 박찬호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까방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시기 때 나라가 힘을 낼 수 있게 정말 우리는 그래도 할 수 있어라는 힘을 준 사람들이라 정말 큰 힘을 줬던 분들입니다. 까방권 획득한 분들이에요. 행정수도 이전을 결정했었습니다. 적폐청산한다 했었잖아요. 적폐청산이 제일 좋은 거는 거길 벗어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당연히 수도천도는 전근대 때 그랬어요. 나라 세워지고 나면은 그 국가 초반에 수도천도를 거의 항상 시도하거든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근데 그만큼의 기득권을 이길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됐었는데요. 이건 기각됩니다. 탄핵의 근거가 좀 말도 좀 안 됐었어요. 경제를 망쳐먹었다라는데 뭐 대통령 되고 15일 지나선가 탄핵 얘기가 나왔었는데 15일 동안 뭘 망쳤다고. 자, 그리고 FTA 체결합니다. 칠레는 연수싸움한 거고요. 타이틀은 미국이었었는데 칠레는 체결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하고 체결한 것은 미국하고 칠레하고 체결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예요. 노무현이 당선된 상태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이라고도 말을 많이 합니다. 일단 임기는 김대중 임기 때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노무현 때고요. 주 5일 근무제. 자, 이때도 이거 할 때 뭐 나라 망한다 어쩐다 별 얘기 다 많았었습니다. 잘 되고 있더만 뭐 보니까. 그리고요, 호주제 폐지 같은 것도 되게 심각하게 좀 반대를 많이 불러왔었어요. 어르신분들 나와갖고 뭐 이 미친놈이 나라 망치고 있구나 막 난리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여성들이 그 이혼하면 있잖아요. 전 남편을 찾아가야 돼요. 애를 키우면은. 애가 뭐 할 때마다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호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혼한 남편을 찾아갖고 허락을 받아야 됐었습니다. 그 이혼이라는 게 몸만 벗어나는 거지 구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일부식 제도인데 언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우리나라 전통이라고 오해를 해갖고 이제 그 유생분들이 너무 화나갖고 막 그러신 거예요. 우리 전통도 아닌데.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거였었는데 그냥 너무 과하게 좀 감정 몰입이 돼갖고 좀 그랬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하는 것도 미국 의회가 의안부 결의안을 처음 채택했던 것도 이때였었습니다. 굉장히 그 적폐 청산에 대한 그 일들을 제법 좀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철도 계획금을 합의한 건 이때고요. 실제 실행한 건 이때입니다. 개성공단이 준공됐다. 착공하고 준공이 이때 됐었고요. 경의선 열차가 실제 운행한 건 이때입니다. 열차가 중단한 것은 이명박 때 중단하고요. 그리고 개성공단을 폐쇄한 거는 박근혜 때 폐쇄합니다. 그래서 보수정당 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금강산 육로관광도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당선된 시기 때 했었어요. 그래서 좀 쉽게 애매합니다. 해로관광 뒤가 육로관광, 해로관광 뒤에 공동선언, 그 뒤에 육로관광이라는 그 순서만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이명박 박근혜 이후 대통령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명박 때는 G20 개최했다. 우리가 이제 세계 대회도 개최할 정도로 되게 성장을 합니다. 노무현 때는 아펙 회의라는 거, 아시아 태평양 회의라는 걸 개최했었고요. 이때는 G20을 개최합니다. 자, 그리고요, 박근혜 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계속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그 이명박 때는 신종플루, 박근혜 때는 메르스, 뭐 살려야 한다라는 그 저기 붙여놓고 막 했었던 거 있죠. 자, 그리고 문재인 때는 한일 무역 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문재인 때 4.27 선언이 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라고 하는데 이거 아까 그 노태우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판문점이고 이거는 개성에다 설치하자고 한 겁니다. 개성. 좀 달라요. 자,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다. 용산시대를 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조금 중요한 거를 조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요게 되게 잘 나오는데요. 의료보험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듭니다. 이거는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하기 좋은가 봐. 군인들이 하기 좋은가 봐요. 국민연금 전두환이 만들고. 근데 의료보험법은 만든 사람으로 시험이 나오고요. 국민연금은 전 국민 확대된 게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된 거로 봐요. 김대중 때입니다. 이때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김대중 때고요. 이 복지정책, 요 밑에 층에 대한 정책이 나타나는 거, 이게 본격화되는 건 김대중 때입니다. 김대중 때. 자,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김대중 때입니다. 김대중. 연기임, 잘 기억해두세요. 김대중 연기임. 월드컵 연기임. 유력 공동선언 사료가 너무 잘 나옵니다. 자, 북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과 남한의 연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 이걸 키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주적이란 말을 쓰는데 7.4 남북 공동선명은요, 거기는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갖고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이 공통성이 제일 잘 나와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 그러면 문재인 때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해갖고 우리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개념 강의를 찍으면서 40강 이런 것도 좀 많다라고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것 같아갖고 초단기 개념 강의를 찍으려고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조금 줄여가면서 했어요. 좀 넉넉하게 하면 좋은데 줄여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나 조금 많이 나오는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해결하고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이렇게 좀 늘려서도 했습니다. 강의를 잘 소화하고 가면은, 그리고 키워드 엔제 문제만 좀 잘 풀고 가면은, 키워드 엔제에 있는 회상 문제까지 풀면은 1것까지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는 것 문제 자체가 계속 기출 문제가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박스 지문만 바뀌는데 박스 지문에 키워드만 추출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만 잘 소화한다면 1급 이상 맞는데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100점 노리는 분들이 본다 하더라도 그것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큰 체계를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던 개념들을 이렇게 잘 연결시켜갖고 하나로 구조화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그런 식의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될 때가 있으면은 좀 많이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후기 하나하나가 제가 이런 강의를 만들고 나중에 공무원 강의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이건 반응을 봐서 좀 움직이겠죠. 이제 그런 후기들이 하나하나가 쌓이면 저한테 이제 그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남아있는데 문제 풀어드리고 그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거 인사까지 끝났는데 이거 현대사를 외우는 걸 어려워하실 것 같아갖고 제가 두 문자까지만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훅 지나가도록 할게요. 두 문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거 전체적으로 해방공간 3년 동안의 일을 전체로 보면은 카얄포, 이건 해방 전을 말하는 거죠. 광복전. 몸이 유엔 50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몸이 유엔 50입니다. 모스크바 밀수공이 유엔 이관했다. 50 총선거 냈다는 거. 자, 그리고 모스크바 3상의 내용은 미정 임신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럼 46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때가 되게 이제 급변하니까 북한이나 남한이나. 자, 40년의 상황을 미정좌우 입법 하시면 돼요. 미정이니까 좌우 이렇게 보더니 입법했다 하시면 됩니다. 미정좌우 입법. 자, 미소공이, 그리고 정읍발언, 자업자위원회, 그리고 7원칙, 그리고 가도입법위원 만들어졌다. 사실은 이 자업자위원회 입법기구라는 말을 썼었어요. 입법기구. 이게 이제 미국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못하자 미국이 이제 만든 거예요, 자기가. 입법기구 하면 46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7원칙의 내용은 산미 유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삼성의 결정에 따라서 한다. 미소공이 속개 요청하는 공동성명 발표한다. 유상매수, 무상분배. 자, 그리고 입법기구 이야기 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공화국 때 정부 수립 이후에 48년부터 60년까지의 과정을 보자면요. 대선으로 구분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4년 단위로. 대선 전에는 개헌이 있다. 이거를 발사 진보라고 합니다. 다음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뭔가 작전을 만든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발췌 개헌, 4.4.6 개헌, 여기는 진보, 발사 진보, 진보당 사건, 국가보안법, 신국가보안법, 보안법 파동이 있다는 거. 자, 49년만 떼놓고 보자면은 반포구 농지라고 합니다. 반포구 기능했다 해도 되고요. 반민특 습격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 김구 암살, 농지기업법, 귀속재산 처리법까지 하면은 반포구 기능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50년 전쟁은요. 50년 전쟁은 주로 1년 가거든요. 그래서 50년에 있었던 사건이 제일 중요한데 낙동강 인서울 중공이 흥이 났다. 중국이 흥이 나서 후퇴했다 하시면 됩니다. 낙동강 전선 8월,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 9월,
중공 들어오고 흥남철수 12월 그리고 다음 해 1월에 후퇴한다. 1사 후퇴한다는 거. 낙동강 인서울 중공이 흥났네. 그래서 후퇴했다.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승만 정부 시기 때는. 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기 때 간단한 두 문자 알려드려 볼게요. 63년부터 더하기 4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5년에 일본 배프가 됐다. 일배부행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68년에 위기라고 했었죠. 68년의 위기. 베트남에 우리가 군대 파병하니까 뜬금없이 북한이 베트남 도와주겠다고 막 무장무기 보내던 시기. 68년의 위기. 샴푸신 향교라고 하시면 됩니다. 삼푸신 향교. 삼푸신 향교 주민하시면 됩니다. 70년의 마포 경세전. 요 삼푸신 향교 이름 뭐냐면요. 삼척 무장공비. 푸에블로 나포. 김신주 무장공비 사건. 향토 예비군. 아우, 그냥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거 있죠. 그리고 국민교육헌장. 그리고 주민등록증 같은 게 있다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1년에 우리 역사에 그 큰 생채기를 냈었던 그 사건이 있죠. 그 지역감정을 만들었었던 그 대선. 럭키세븐 7대 대선인데요.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서 위기를 겪고 나서 이제 종신체제로 간 게 72년입니다. 유신. 여기서 약속을 했었어요. 이 대선, 선거 기간 중에. 그, 야당에서는 요번에 한 번 더 출마하면 종신 대통령으로 나가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모함이다. 이렇게 선거를 계속 하는데 어떻게 종신 대통령으로 가냐. 이건 모함이다. 야당이 음해다라고 하면서 했었는데, 바로 다음에 종신 대통령 합니다. 72년 보시면은 7.4 남북공동선명, 자, 자평화는 민족이다.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그리고 직통전화 싸줘 하는 거 있죠. 자, 유신. 박통은 박통이 아니라 긴통입니다. 긴통. 긴통 회유해도 되고요. 긴통 회유. 긴급조치권 통일주체 국민의 국회상권. 그래 6년 임기에 6년.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는 반유신 투쟁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를 말하면 됩니다. 반유신 투쟁. 민주구국선언문. 장주나 죽고 난 뒤에 민주구국선언문이 굉장히 큰 기폭제 역할, 한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79년에 돌아가시는데 이때는 그 2차 5.18 파동도 큰 역할을 합니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 데모하는데 와 김부셨노? 와 김부십 1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와 김부십 12 YH 무역 여성 노동자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김영삼 질병 부마항쟁 11.6 사태 그리고 12.12 신군부의 등장 기억하시면 되죠. 자, 이제 전달 한번 볼게요. 본과 졸업생 통교 자유 자유화 조치했다는 거 본과 졸업생 통교 자유 본과 졸업 통교 자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노트 한번 볼게요. 7062에 황소중에 하는 거 있죠. 자, 김영삼 실지 않아 초동자치 초동자치 실지 않아 초동자치 WY 자, 김대중은 금놓고 빅대라는 겁니다. 금놓고 빅대 그리고 철도 개끔 합의했다. 철도 개끔 철도 개성공단 금강산 그리고 실제 실행한 것은 여기라는 거. 탄핵천도 5호 F다. 5호 F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무현은 이 정도로 두 문제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